박사님, 허브 솔트는 효과가 없을까요? 네, 효과 있어요. 요즘 실력은 양주도 잘 마시고요. 케이크 좋아하고 달러도 좋아하고 요즘 뭐 국제 시대인데 왜 한국 먹습니까? 100번 됩니다. 신들도 MZ 세대. 그렇죠. 박사님 주변에는 이제 무당이신 분이 많으니까 이 영화를 보신 무당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? 정말 좀 울분이 터이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당도 있어요. 그런 그 영적인 존재를 지금 일단은 기자에 깔고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진행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. 난 내 같은 경우는 물상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다 무당인데 이 사람들이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안 좋은 해로운 액을 다 물리치고 이론 보고 물러들이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접하고 하는데 그것이 영화에서 약간 현장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지만 그런 골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하죠. 살짝 영화적으로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그럼요. 굉장히 참고를 많이 잘 그럼요. 고증을 한 영화다. 그럼요. 오컬트 영화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이런 영화가 왜 흥행한다고 보세요? 지금 시점에? 지리학적인 그런 논리화되어 있는 학문 체계가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동안 응용되어 왔던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장미 오래가 있고 한민족의 내셔널리즘,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어떤 구조, 그 다음에 그런 형식, 뭐 간을 묻는다든지 풍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분석한 영화예요. 이게 상당히 이 영화는 논리적인 영화고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파묘는 오컬트 영화가 아니에요. 그렇게 보였을 뿐인데 그 내면을 보면 지금 이 한국 사회는 기성세대와 MZ세대,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들어있는 세대들이 막 겹쳐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우리 전통 문화가 파괴되면서 IT 문화가 들어오고 어떤 삶의 뭐 패턴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도 이러한 과도기는 과거에 없었다는 거죠. 이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이 영화가. 그래서 그것이 재미있어야 되니까 호러처럼 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흥행이 되죠. 뭐 이제 거기서 뭐 일본 귀신도 나오고 오니가 나오잖아요. 그 짧은 시간에 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장재현 감독이 상당히 욕심도 많은 그러한 선생이다. 성공하게 된 이유가 그만큼 자기가 그러한 지식을 쌓아왔다는 거죠.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영화가 나올 수 없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셔널리즘 그리고 민속학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공부한 감독님의 어떤 즐거운 분석기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말씀하셨던 도깨비놀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? 현장에서? 병원 입원실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그것도 영화니까 그것을 이제 그러면 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누워 있는 거나 재물 같은 거에서 떡도 뭐 갖다 놓고 그래 했잖아요. 그런 것은 다 실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있는 내용이에요. 그러한 그 상황은 약간 다소 현장성이 좀 결여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. 도깨비 모시는 무당도 있어요. 진짜요? 그럼 도깨비는 원래 민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이 도깨비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무속신앙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신제니까 누구나 다 모셔요. 주로 한국의 도깨비는 남자로 나와요. 남자로 나와가지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독을 줘요. 그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10개 나온 거야. 도깨비 팡 찌면 돈 뜬딱, 돈 나오라 뚝딱. 그렇게 해가지고 도깨비가 주로 도와주는 존재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.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무속신앙에서는 어떤 신인지 다 받아들이잖아요. 필요하면은. 그래서 도깨비를 모시는 무당이 꽤 있고 어디 굿당에 가면 도깨비당이라 해가지고 모시는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당도 있고 어느 무당은 또 금붙이로 도깨비 형상을 만들어갖고 자기 신당에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.
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도깨비가 무속신앙에서 역할을 한다. 그거는 좋은 의미로서 역할을 한다. 그리고 해로운 악을 또 물리치는 존재로서도 기능한다.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그 도깨비 놀이를 이제 봉기리를 눕혀놓고 하잖아요, 선생님. 근데 그 앞에 수수 팥떡과 돼지고기를 놔요. 근데 왜 두 음식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? 수수 팥떡은 이게 먼저 수수하고 팥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. 팥은 빨강색이잖아요. 음양 오행에 따라서 빨강색은 붉은색이고 정화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해로운 액을 다 물리쳐요. 수수는 수수 때 자체가 아주 거칠거칠해요. 그래서 그냥 날카로워요. 애기예요. 그래서 그것도 해로운 액은 다 그냥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수수가 등장하는 거고, 수수하고 팥이 부합돼 가지고 수수 팥떡을 가지고 이제 귀신 쫓을 때, 도깨비 쫓을 때 서양에서 드라큘라 물찌를 때 뭐 십자가, 마늘 요런 느낌이거든요. 그런 식이죠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. 돼지고기는 근데 왜 나와요? 돼지는 산신을 상징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산신을 모실 때는 무조건 돼지를 갖다가 바쳐요. 그 돼지를 바친다는 것은 산신을 불러들인다. 그 산신을 모시고 있다. 옛날에는 보면은 돼지 머리를 다 산신한테 바치는 제물이니까 섬에 가다 묻어요.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, 그래서 이 굿에서는 제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 쓰여진다는 거죠. 그 생각을 또 가져요. 선생님. 도깨비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나? 산에서 사니까? 그럼요. 그래서 당연하죠. 도깨비가 돼지고기 좋아하죠. 도깨비신 들어오면은 막 그냥 생고기 막 물고 막 춤추고 그냥 난리쳐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봉기리한테 들어가 있는 신은 사실 도깨비가 아니라 좀 일본에서 나온 애들인 거잖아요. 근데 일본 귀신을 부르는데 어쨌든 그게 도깨비 놀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상징적으로 그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신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신은 지금 작동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도깨비 신이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이 필요하니까 불러내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. 왔다가 또 먼저 갈 수도 있겠죠. 일본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근데 여기에 이제 일본의 음향사, 여우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. 근데 사실 이 말이 있어요. 백제 때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음향사가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정말일까요? 그것이 이제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. 근데 그러한 근거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를 않아요.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파묘에 대해서도 옛날에 뭐 이제 부관 참시다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묻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이 더 죄가 많다. 그러니까 좀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그냥 칼로 추고 했는데, 그러한 형태에서 파묘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많이 없어요.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음향사가 한국에 있다가 건너가서 뭐 음향사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일리 있죠. 그렇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민속학 연구자로서 그렇다라고는 확고하게 이야기는 못해요. 근데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그 일본의 음향사와 한국의 무당은 많이 다릅니다. 아예 다른 존재다. 그렇죠. 그 얼굴에 오면 이제 그 경문을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써놓잖아요.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. 근데 중국에서는 얼굴에 어떤 활자를 쓰는 행위가 약간 노예에게 쓰는 건데 한국 애들이 영화에서 그렇게 했다. 너네 상스럽다. 이렇게 하는 게 올라와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, 이거? 그거는 이제 중국 문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하겠지만, 그것도 어디까지나 영화잖아, 영화. 그 보편화돼 있는 그런 것을 모습은 아닌데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. 영화를 영화대로 봐줘야지 뭐 그것을 잘 되는 것을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. 그 영화에서 이제 참고를 삼았던 실제로 그 젊은 남자 무당분이 몸에 경문을 새긴 거를 보고 그 감독님이 이거를 꼭 영화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선생님도 그렇게 몸에 뭐 활자를 새기도 이런 걸 보셨어요? 그런 경우 있어요. 가끔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심각할 때 하는. 심각할 때 이제 가끔 내고 있어요. 진짜로 근데 문신인 건 아니. 문신은 안 했죠. 그냥 이렇게 먹으로 이제. 그렇죠. 먹으러 쓰고 이제 그 의뢰 끝나면 전부 다 지우고 하는 거지. 그 문신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. 그 이제 백마피가 이제 차 뒤에 실려서 나오고 오니한테 뿌립니다.
근데 백마피가 이제 민속학적으로나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어떤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이제 이 부적에서 사용되는 게 계열, 장딱, 피라든지 백마헬이에요. 근데 그 비싸잖아요. 구하기도 힘들고. 그래서 이제 경면 주사를 많이 써요. 경면 주사가 뭐예요? 그 빨간 석체 있어요. 돌가루. 부적에 쓰는 그 빨간 색깔. 그렇지. 부적에 쓰는 걸 경련 주사라 그러는데 그걸 추사라 그래요. 빨간 붉은 두자. 이게 이제 다 퇴치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좀 돈 많은 부잣집에서는 백마를 옛날에 썼어요. 계열도 쓰고. 근데 백마는 뭡니까? 흰 말이잖아요. 흰 말은 지도자, 영도자, 왕권 뭐 이러한 그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말이에요. 그 백마에서 나오는 피는 더 정화력이, 퇴치력이 강하다고 믿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백마혈을 거기다가 뿌린 거죠. 좀 어이가 없으실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. 그 소금의 종류가 많잖아요, 박사님. 허브솔트는 효과가 없을까요? 네, 효과 있어요. 효과 있어요? 왜요? 그냥 솔트를 쓰는 것은 소금을 정화력이거든, 그것도. 그래서 소금 막 뿌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정화되는 거죠. 그러니까 purification.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거거든. 새로운 세상, 새로운 맑은 미래. 내가 이제 병에서 다 남는다. 그런데 이제 소금이 중요한 거지 허브든 아니든 상관없어요. 요즘 뭐 허브 많이 나오면 허브 써야지 뭐 어떻게 급할 땐 허브솔트도 괜찮다. 그럼요. 어떻게 뭐 그냥 자연산만 쓰겠어요. 허브도 쓰고 이것도 쓰고 다 쓰게 내려두세요. 쓰라고.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찹쌀을 쓰잖아요. 이제 그 온이관 주변에 제 찹쌀을 둥글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근데 그 찹쌀이 뭐 국내산이어야 되냐? 외국산은 안 되느냐? 내국산도 돼요. 돼요? 지금 요즘 실력은 양주도 잘 마시고요. 케이크도 좋아하고 달러도 좋아하고 그럼요. 외국산은 더 좋아하죠. 요즘 뭐 국제 시대인데 왜 한국만 씁니까? 100번 됩니다. 안 가리는군요, 요즘 신분들을. 안 가립니다. 신들도 MZ 세대. 그렇죠. 신도 이 시대를 따라가는 거니까 MZ세대와 발맞춰서 해줘야 돼요.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, 선생님. 이제 민속학자이시자 어떤 샤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평생을 공부해 보신 선생님 입장에서 이 샤머니즘에 연구되고 왜 지켜가야 되는지, 우리나라가 이거를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를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요. 참 그건 간단한 질문 같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무거운 질문이에요, 사실. 어쨌든 간에 우리 한민족은 이러한 그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방법을 일찍이 깨달아서 이 역사 문화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해왔다는 거죠. 신명이라는 것은 밝음의 시대로 나가는 것. 밝게 환하게 긍정적으로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껴안고 보듬어서 더불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구세대는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이웃을 중요하고 떡 하나를 안 그래도 나눠 먹는 이유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귀한 문화가 오늘날 이 인류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권력이 구속신앙이 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이렇게 배척하고 있잖아요.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거나 민속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어요.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촉구하는 말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인문학이 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. 민속학부에나 여러 국문학도 그렇고 역사학도 그렇고 그런데 그중에 민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문학, 역사학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. 이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다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전공할 수 있는 과를 다 없애잖아요. 그 없애는 이유가 이제 취직이 안 된다. 이게 이런 논리거든요. 그러면 취직이 안 되는 그 사회적인 구조를 따지지 않고 당장 졸업해가지고 민속학 공부한 사람들이 무슨 학예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관을 없앤다고 다 없앴어요 지금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정서, 우리의 어떤 체계를 한민족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. 그러니까 지금 생각들을 달려야 된다는 거죠.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문학, 국어학, 역사, 민속학이에요. 이 네 개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
그러니까 이 영화를 기점으로 민속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야 되고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. 그럼 마무리 멘트만 해주세요. 그럼. 네, 지금까지 네. 앞뒤 안 맞는 말을 했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. 네. 앞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